안녕하세요. 초등엄빠TV의 짜은쌤입니다. 요맘때 자녀교육 7월 달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코칭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쵸, 여름방학입니다. 여름방학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사전에 아이와 협의해서 그 계획을 짜놓는 게 이 황금 같은 그 시간들을 알차게 잘 보내는 방법이고 전략일 것입니다.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 요것만큼은 꼭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해야 할 것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영역을 잘 세팅을 하시는 건데 꼭 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엄마와 부모, 아빠와 해야 하는 것은 요 세 가지는 좀 지키자 하는 것들이 먼저 주어지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채워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 1회, 최소한 주 1회 도서관 한번 가보자. 그죠? 도서관 가서 아이들 무릎하게 앉혀놓고 읽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도 어때요? 책 보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고 자연스럽게 심심해서라도 책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 때 어때요? 도서 대출 꼭 해야 됩니다. 그 도서 대출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집에 가서도 읽어보는 것도 있지만 반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도서관 반납일 맞춰서 다시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1회에 계속해서 도서관에 방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점에 주 1회 방문하는 겁니다. 아니 강사님, 도서관 방문했으면 됐지 또 서점은 뭔가요? 아이들이 읽다가 보면 꼭 소장하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최신 책을 바로바로 입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최신 책, 따끈따끈한 그 책을 또 구매하고 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계속 소장해도 된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점 주 1회 방문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 그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 그러니까 연산 부분에 대한 훈련 부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한 2단원, 3단원 정도의 연산을 연습을 해보면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수학에 접근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문제집을 사셔서 이 부분들을 좀 미리 풀어보는 그런 것들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EBS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 강의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제집의 QR코드로 문제를 풀이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세팅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무조건 도서관 1회 가야 되고 서점도 가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풀고 하는 것인데, 혹여 아이가 너무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해서 내용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지문이나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그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1일 1 독해 문제집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 문제집인데, 국어 문제집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거 말고 전혀 새로운 지문, 한 반 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읽고 관련된 문제를 한 3-4문제 정도 매일매일 풀어보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저희 초등엄빠TV에 사실은 수학 문제집을 푸는 순서, 그리고 이런 독해 문제집을 푸는 순서 및 추천 내용들도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아이의 성향과 능력에 맞게끔 선택을 하셔서 요 방학 때만큼은 결국에는 그래요. 도서관, 서점, 이거는 문해력, 독서력이고, 그 다음에 수학은 당연히 수학이고, 또 문해력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한 이런 독해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틴이에요. 그냥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일일 일 문제, 수학 문제집, 그다음에 연산 문해력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을 또 계획하면서 이런 학습적인 부분 외에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 방학 때 뭐 해보고 싶어? 가장 해보고 싶은 거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정리해서 엄마한테 알려줄래? 아이들이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부러운 것들이 많아요. 엄마, 사실 옆에 친구가 이번에 어느 놀이동산 다녀왔는데 나도 너무 가고 싶더라. 그죠? 엄마, 친구가 여기 어느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다는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친구 어디 여행 갔다 왔대. 비행기 타고 해외로. 우리도 한번 가면 안 돼?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되게 저학년 아이들은 그걸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한 중학년쯤 되잖아요. 이게 부모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놓고 얘기를 안 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따라서 여름방학을 계획할 때 아이들한테 해보고 싶은 거 뭐 없어? 생각해보고 3가지 정도만 얘기해줘. 뭐든 괜찮아. 최대한 엄마도 너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보도록 노력해볼게. 그럼 아이들이요, 그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줬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워하는 겁니다. 사실 리더십이죠. 부모의 리더십으로서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 엄마가 너 원하는 거면 다 해줄게. 그래, 너도 너 할 일은 충분히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하나 받고 하나 해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사전에 물어보고 협의하시고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약을 어떤 여행을 준비를 하실 때 아이들 교과서 한 번만 열어보시죠. 사회교과서, 과학교과서, 그죠? 어디로 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힌트가 바로 교과서 목차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초동원파TV에 물론 학년별로 어디 가면 좋을지에 대한 교과서 연계 장소도 추천을 해놓았지만 아이들이 진짜 가고 싶고 요즘에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유의미한 장소로 가면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또 다른 독서인 것이죠. 들고 다니면서 독서하는 게 바로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적 호기심을 충만하게 하고 삶에 대한 탐구심을 더욱 자극시키는 겁니다. 방학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학교 밖에서 배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참 재미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시간이 바로 방학인 겁니다. 자, 또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만의 뭐예요? 계절 스포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음악, 미술, 체육이에요. 우리가 늘 음악을 매일 함께하고 있고 또 미술을 볼 때마다 뭔가 풍요로움, 편안함,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체육, 그쵸? 내 육신의 건강함, 이 계절 운동을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물이 너무 차가우면 아이들이 배우기 힘든데 여름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다소 사람들은 좀 붐빌 수는 있지만 여름 때마다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는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3, 4학년 같은 경우는 생존 수영을 교육과정에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포인트로 해서 아이들이 더 깊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끔 계절 운동, 그죠? 꼭 수영이 아니더라도 서핑을 즐긴다거나 또 여름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구기 종목도 아이들이 많이 즐기죠. 춥지 않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부모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리고 한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한여름에 먹는 이 보약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그죠? 아마 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키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죠? 남자아이들은 아무래도 여자아이들보다 성장이 조금 느린 게 보편적인데 여자아이들보다 키가 작아서 또는 또래들보다 키가 작아서 덩치가 작아서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서 좀 검사를 적절하게 받고 관련된 치료나 또는 약을 먹고 영양제를 섭취한다거나 이런 옆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시기도 바로 뭡니까? 바로 여름방학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예약하시고 진료받으시고 관련한 어떤 약이나 어떤 보약, 영양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간 맞춰서 챙겨줄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여름방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수학이 아이들의 자존감도 많이 좌우하는데요. 또 하나 이런 키, 몸무게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좀 커갈수록 더 자존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유 뭐 키 크고 나중에 되면은 다 좋아지는 거야 라고 의뢰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쯤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얼마만큼 잘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알차고 즐거운 방학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중순쯤, 그러니까 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한 2주 전쯤에 아이들하고 협의하셔갖고 이번 방학 때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학원 스케줄도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학이요, 너무 빡빡하고 너무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여유롭게, 하지만 이번 방학 때 이것만큼은 끝낸다, 이것만큼은 즐긴다 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조금 낮춰가면서 확실하게 성취하고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아이만 즐기기보다는 부모도 휴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휴가 기간도 있고 또 아이 방학 때 맞추어서 월차나 또 휴가를 또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특히나 맞벌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시간을 내셔서 아이와 좀 더 많은 대화도 나누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관리, 그게 사실은 관건이죠. 부모들도 쉬면서 스마트폰을 보기보다는 한번 독서에 젖어 보시고 아이하고 같이 이런저런 좀 다니시면서 다른 스마트폰 액정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눈 돌리시면서 편안하게 쉼을 좀 향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사용하고 게임하고 메신저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친밀하고 체온을 느끼고 가족 간의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아무쪼록 알차고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언빠TV 도움되셨습니까? 알람 해놓으시면 매일 아침에 좋은 영상, 한 10분 내외의 영상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끔 알림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면 우리 아이들 어떤 걸 먹이고 어떻게 코칭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언빠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